육장님, 네. 이번 추석 민심, 네.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이 현 정권에 대해서 레드카드를 든 것 아니냐, 네.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네네. 우선 앞서도 저희들이 쭉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국가 정보자산관리원이 네네. 불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또 거기에 이어서 김현지, 이진숙 이런 파동들, 어떻게 보면은 이건 자살골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다가 물가도 지금 폭등을 하고 있죠. 네. 집값도 아주 급등하는 그런 상황에 부동산 값 들썩이고 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도 우리나라만 타결이 안 돼가지고 그렇죠. 지금 엄청난 뭐 트럼프의 압박도 있지만 기업들이 손해를 지금 감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유럽에서 갑자기 우리나라의 철강을 50%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이유가? EU의 철강 수출이 미국보다 많은 1위 아닙니까? 예, 우리나라 입장에서. 예, 거기다 또 50%를 관세를 매기겠다. 관세를 매기면은 이거야말로 설상가상 정말 엎친 데 덮친 격 아닙니까? 그렇죠. 대통령이 지금 냉보에 나설 때가 아닌 게 뭐냐면 하루하루가 관세가 지금 어마어마한 거죠. 왜냐하면 25%의 관세를 계속 우리는 내야 되는 거잖아요. 관세가 영향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한테. 그런데 뭐 탄핵당한다 운운하면서 지금 즐길 때가 아니다. 기업들의 고통은 하루하루가 계속 쌓이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대한 믿음을 대통령이 줘야 되는데 냉부에 나가고 지금 깔깔댈 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먼저 갤럽 세계일보 의뢰로 한 여론조사는 9월 29일에서 30일까지. 이게 마지막 거죠? 예. 왜냐하면 지금 저기니까 휴일이니까 안 합니다. 갤럽은. 예. 전국적으로는 여당 후보 지지가 43, 야당 후보 지지가 39인데 네. 특히 관심을 끄는 곳은 서울이고 서울이죠. 부산 PK 아니겠습니까? 예. 나머지 지역은 뭐 호남이라든가 영남은 거의 결정이 됐고 이제 충청도가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이 부분이 남아 있는데 이 갤럽에서는 서울이 야당 후보 지지가 43, 여당 후보 지지가 42. 뭐 부산은 38대 42로 좀 더 벌어져 있습니다만 서울 민심이 바뀌었다 해가지고 깜짝 놀란 것 아닙니까? 네네. 다만 SBS가 의뢰한 입소스 10월 1일, 2일 조사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여당 후보 지지는 50, 야 후보 지지는 41이지만 서울에서는 여 후보 지지가 55, 야 후보 지지가 38로 많이 차이가 나요. PK는 여 후보 지지 43, 야 후보 지지 50. 그래서 서울을 놓고 좀 엎치락 뒤치락. 네. 뭐 부산은 아직까지는 여당 후보보다는 야당 후보 지지가 높은 것이 높아요. 네, 전체적인 여론조사 결과고. 예. 자, 이거는 지금 개인의 어떤 그런 그 선호도 이거 없습니다. 예. 후보 각각이 아니라 정당만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당이 견제해야 되느냐, 아니면 지금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되느냐, 이런 포괄적인 질문이거든요. 이 포괄적인 질문에서 눈에 들어오는 게 서울이 지금 각각 이쪽 그 SBS 입소스는 여당이 앞서고 지금 세계일보는 야당이 앞서는 결과 근소하게라도. 근데 부울경이 양쪽 다 야당이 앞서는 그런 결과. 그러니까 박형준 등 이 부산이라든지 경남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국민의힘의 고민이 있어야 되는 지점이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도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서 조사한 걸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59%로 긍정평가가 나왔습니다만 여기도 4%가 떨어졌어요. 예, 4%포인트 부정평가는 5%가 올라서 33이죠. MBC라는 거를 감안했을 때, 와, 4%포인트가 떨어졌다는 건 크게 지금 또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뭐 지난주 나왔지만 NBS 여론조사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이재명 57 긍정, 여기도 2%가 떨어졌고 부정은 3%가 올라서 34입니다. 리얼미터에서는 53.5로 조금 지지율이 한 1.5% 반등해서 3주 연속 하락하다가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도 지금 하락세로 그럼요.
계속되고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이유가 좀 눈에 들어옵니다. 부정평가의 이유. 첫 번째가 독단적이다. 예. 30%입니다. 이게 제일 많은 게 일반 독주라고 있다. 29%가 무리한 사법개혁, 무리한 그러니까 검찰개혁을 하고 있다. 1, 2를 보면은 네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되지만 결국은 민주당 정청래의 독주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상호가 독주 그만해 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게 바로 그 지점입니다. 딴 데도 아니고 MBC 건 저 보고 들어가지 않을까요? 예, 대통령실에 예. MBC 건데 예. 저 대통령님 MBC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됐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겠죠. 아니, 부정평가가요.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그 개혁한다고 난리 쳐갖고 부정평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고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지지율에 상당히 신경을 쓰는 대통령 아닙니까? 늘 전광판을 쳐다보고 있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난 전광판에 신경 안 쓴다 해갖고 망했어요. 그렇죠. 전광판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전광판에 신경을 쓰니까 이번에도 냉부에도 나가갖고 뭔가 지지율을 예, 예. 올려야겠다. 그렇죠. 이렇게 했는데 이 당에서 계속 정청래가 밀어붙이면서 거기는 정청래는 왜? 자기는 내년 전당대회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려면은 개딸들 강성 지지층한테 지지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박지원이라든가 추미애도 강성 정청래한테 딱 붙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경선에서부터 이겨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선에서 이기면 이길 수 있다. 국민의힘 안 되죠. 내란 운운 가서 밀어붙이면 돼 이거고요. 당 지지율도 한번 MBC 걸로 한번 볼까요? 당 지지율이 민주당이 44인데 국힘이 27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뒤지고는 있으나 전달 대비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하나 봐요. 이 4% 포인트가 민주당은 떨어졌고 국힘은 5% 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핵심이 이거예요. 떨어진 게 왜 뭐 때문에 어디서 떨어졌냐? 4050. 핵심 지지층이잖아요. 4050이. 4050. 그다음에 대전 충청. 와, 이거 충청 뺏기면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중도층은 와, 중도층과 대전 충청과 4050이 떨어졌더라. 전달에 비해서. 이거 민주당이 고민해야 될 지점이죠. 사실은 코리아 정보 리서치 네. 여기도 7일, 8일 조사를 했는데 뭐 신뢰성은 저는 조금 그렇게 높게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충청권이 민주당은 37.1인데 네, 국민의힘은 45.8이 나왔어요. 예, 예. 뭐 다른 쪽에서는 여론조사에서 다소 민주당이 높기는 합니다만은 그렇죠. 서울 코리아 정보 리서치 여기에서 조사는 충청권도 네. 국민의힘이 높은 걸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론조사마다 편차가 좀 많이 있고 또 그것이 전화 면접 조사냐 아니면 대면 조사냐. 그러니까 직접 그 면접 조사냐. 대면이 아니고.에 따라 다르겠죠. 네. 좀 그 조사 방법에 따라서도 다릅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전체적인 여론의 상황은 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거. 또 서울도 민심이 많이 바뀌었고 PK는 확실히 국민의힘 우세로 돌아섰다. 네네. 이렇게 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결국은 이제 추석이 끝나고 나면은 국감이 시작되고 국감이 끝나고 그러고 나서는 사실상 내년 지방선거로 완전히 지방선거 국면이죠. 지방선거가 6.3 내년 6월 3일이니까 그렇죠. 실질적으로 따지면은 얼마 안 남았어요. 네네. 맞습니다. 원래부터는 추석 지나면은 지방선거 분위기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가장 핵심은 서울, 부산 두 군데고 뭐 충청권도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핵심은 서울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잠깐 얘기한 대로 서울의 경우 지금 오세훈 현 서울시장이 5선을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4선이나 그동안 했어요. 아휴. 중간에 한번 뛰면서. 그렇죠. 원래 3연임 이후에는 안 된다는데 참 이게 그 중간에 한번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한번 스스로 물러난 게 이렇게 5선까지 도전하는 계기가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서울시장의 민주당 후보들 박주민, 박홍근, 서영교, 뭐 전현희, 홍익표, 박영진 여러 사람들이 거론은 됩니다만 다 도토리 키재기고 현재로서는 오세훈 시장하고는 상대가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오는 게 김민석 차출이냐 강훈식 차출이냐 하는데 지금 민주당 내나 특히 대통령실의 분위기는 김민석은 내년에 전대로 내보내서 어떻게든 정청래의 대항마로 보내가지고 대표 재선을 막아야 한다. 정청래가 만약에 대표가 돼버린다 한다면은 이건 완전히 모든 권력이 정청래한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재명으로서는 그런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의 가장 큰 지금 절박한 생각이 당권을 장악해야 된다. 예. 당권 놓쳤더니 저렇게 된다. 박찬대 좀 더 내가 그냥 세게 밀어붙여갖고 박찬대를 했었어야 됐는데 내 체면 차례를 하나 보니까 정청래한테 뺏겼다. 이번 무조건 당권 가져야 된다. 이게 완전히 머릿속에 박혔을 거예요. 서울시장 뺏겨도 되는데 당권 뺏기면 큰일 난다. 오히려 서울시장 뺏기면요. 예.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정청래가 정청래가 지는 거예요. 그러면 정청래를 아웃시킬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맞습니다. 서울, 부산 뺏겼는데 그리고 충청에서 반반으로 나눈다든가 충청이 내고도 아닙니까? 그렇죠. 세종시까지. 충북도 충남 좀 다르고 분위기가. 대전 세종. 예. 그렇게 되면은 정청래가 지방선거 별 승리를 크게 못했다는 그런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는 얘기가 명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친명들이 당신 이번 선거 망쳤잖아. 그럼 물러나야지 책임지고. 그렇죠. 그렇게 적당히 져야 되겠네요. 또 하나는 지금 국민의힘도 민주당에서 보는 입장은 나경원이 나와도 지금 현재 거론되는 사람들을 다 이길 수가 있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국민의힘에서 경선이 붙으면은 전체 뭐 서울 시민이라든가 여론조사에서는 오세훈이 앞서지만 나경원하고 오세훈이 붙으면은 나경원이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나경원과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민주당은 보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될 경우 이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을 충남지사보다는 서울시장 후보로 내보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세훈이 지금은 어쨌든 대선 주자급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다른 후보들이 대선 주자급이 없잖아요. 지금 뭐 박주민이 무슨 뭐 서영견이 급이 안 되잖아요. 박홍근이니. 그러니까 앞서지만 최근에 조금 지금 뭐랄까 헛스윙을 많이 했죠. 한강버스. 토호제. 그게 아주 결정적이죠. 그게 서울 시민들한테는 사실 안 먹힐 수 있는, 그러니까 진짜 아우 뭐야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동산 이슈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교체돼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너무 오래 했다는 또 피로감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나경원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깔끔하게 생긴 이 미남형의 강훈식이를 한번 내보내보면은 한번 싸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죠. 김민석이는 이 당 대표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이런 구상을 한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서울시장을 민주당에서 가져갈 때는 언제나 외부 영입 인사였을 때 성공했다. 박원순이라든지. 그러니까 자체적으로는 다 떨어졌다. 한명숙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 징크스가 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외부 인사를 찾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분석하는 것도 있어요. 두산그룹 회장 박용만 얘기가 나오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전에 MB 이렇게 기업인 갖다가 딱 스카우트 해가지고 내세우니까 이겼지 않습니까? 박용만 회장은 뭐 상공회의소 회장도 했고 상회장일 때 굉장히 경총보다 훨씬 더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자기 윗집을 다졌죠. 트럼프하고도 가까웠고 이번에 사실은 미국 특사로 내정이 됐는데 트럼프가 뭐 필요 없다 해갖고 안 가기는 했습니다만은 여러 면에서 박용만 같은 사람 본인은 뭐 정치를 안 하겠다고 하는 것 같지만 내세우면 한번 해볼 만한 싸움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아마 대통령실에서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 판을 완전히 흔들 수가 있으니까요.
부산의 경우는 지금 전재수 사실은 뭐 박형준 두 사람으로 거의 결정이 났다고 볼 수도 있는데 국민의힘은 조경태라든가 네. 김도읍, 이현승 또 서병수 전 부산시장 전 의원 어쨌든 이 조경태라든가 김도읍, 이현승 이런 사람들도 예, 좀 거론되고 뜻을 있죠. 갖고 예, 있는 예. 것 같은. 왜냐하면 박형준 시장이 지금 전재수한테 밀린다라는 얘기가 예. 하다해요. 약간 여론조사상은 밀리는 것 같아요. 부산 시민들한테 제가 이제 부산 당원들하고 뭐 자리를 한 적이 있는데 사실 인기는 없다고 그러대요. 굉장히 안 좋대요. 예. 그래서 경우에 지난번 따라서는 부인과 아파트 문제, 예. 그 재산 문제, 재산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부인이. 뭐 이런 것들이 소문이 굉장히 안 좋게 났더라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뭐 조경태 같은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봐야죠. 예. 경선을 해봐야죠. 사실은 또 경기도도 중요한데 여기는 지금 추미애가 침을 발랐지 않습니까? 추미애가 거의 되는 듯한 분위기? 사실은 뭐 김동연 현 경기지사는 이재명 아웃될 것 같아요. 대통령과는 좀 거리가 있는 사람이니까 아웃될 네. 가능성이 많죠. 예. 물론 뭐 경선에 들어가면 추미애하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동연은 지난번에도 내부에서 했다기보다는 이재명 후보가 밀어줬어요, 완전히 다. 그래서 된 거지. 이 지금 당내에 개딸들이라든지 어떤 세력도 없어요, 김동연은. 그래서 이재명의 눈밖에 났다고 한다면 이번에 될 가능성이 없죠. 그래가지고 이 법사위에서 나경원 간사 선임을 놓고 추미애가 계속 막아가지고 일각에서는 나경원 차출론을 경기도지사 후보로 했는데 나경원은 나 아니다 했지 않습니까? 너무 억지스러워요. 예. 동작구에서 그렇게 몇 선까지 한 사람은 갑자기. 지난 지방선거 때 아깝게 이 경선에 아깝게 진 김은혜 의원 강용석 때문에 졌죠. 강용석 때문에 졌죠. 안 했으면 충분히 이길 수 있었는데. 김은혜 의원이나 뭐 유승민 전 의원 그리고 송석준 의원, 송석준 의원도 얘기가 뭐 이런 나오고 사람들이 국민의힘에서는 거론이 되고 있죠. 예. 있어서 추미애도 그렇게 썩 인기가 있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강성 지지층한테 인기가 있을 뿐이지. 그래서 경선에서 나가면은 이길 가능성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본선에서 붙으면은 김은혜라든가 유승민, 송석준 이런 사람하고 붙으면은 쉽지 않을걸요. 쉽지 않은 싸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럴 겁니다. 어쨌든 이제는 내년 6.3 지방선거 분위기로 급격히 전국 흐름이 바뀌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